21세기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이 800년 전 징기스칸의 잔혹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를 종종 잿빛 초원을 불태우며 말을 몰던 정복자의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연기와 먼지가 뒤섞인 전장에서 검은 말 위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 인물. 그가 남긴 흔적은 흔히 잔혹함으로 요약됩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항복하지 않은 부족을 완전히 말살했다는 기록들. 하지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징기스칸은 단순한 사륙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잔혹함 뒤에 냉정하게 계산된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는 종종 표면만을 남기고 목적과 의도를 숨긴 채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의도입니다. 징기스칸은 왜 그렇게 잔혹해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잔혹함을 이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현대 기업의 전략, 정보 관리, 물류 시스템과 닮아있는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보통 징기스칸을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의 정복 방식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지금의 국가, 기업, 군대,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진화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를 통한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이고도 냉정한 전략이었죠.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초원의 밤. 징기스칸의 천막 주변에는 전령들의 말발굽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어디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제국에서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실시간 통신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이를 생각해보면 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소식을 듣는 데만 몇 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국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징기스칸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잔혹함입니다. 그가 보여준 극단적인 처벌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저항할 경우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포의 언어. 바람보다 빠른 소문이 제국 전체로 퍼졌고 이 언어는 몽골군이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업의 초기 압도적 퍼포먼스 전략처럼 한 번의 확실한 메시지로 전체 생태계를 정렬시키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부하라의 성문이 무너지고 불길이 시간차를 두고 도시 곳곳에서 치솟던 그날, 징기스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는 너무나 크다. 하지만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항복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기술자 상인, 장인들을 황금처럼 귀하게 대했습니다. 두 도시의 운명은 단 한 가지 질문의 답에 의해 갈렸습니다. 저항했는가, 항복했는가? 이 극명한 대비 자체가 저항은 곧 죽음, 협력은 곧 생존이라는 정책의 언어였으며 제국 전체에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기스칸이 무조건적인 학살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복한 도시에게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상인, 기술자, 장인, 학자, 행정관을 보호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 역시 전략이었습니다. 쓸모있는 자원은 최대한 빠르게 흡수하고 불필요한 저항은 최초부터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현대 기업의 N&A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핵심 역량은 살리고 저항 조직은 빠르게 해체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설계한 진짜 시스템은 군대나 자원 흡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단순한 정복 세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야사 역사라고 불린 말 교체 시스템에서도 드러납니다. 수백 킬로미터,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하루 만에 넘나드는 경이로운 속도의 정보 전달, 13세기의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 획기적인 체계였습니다. 이 야사는 약 25에서 40킬로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신은 하루에 300킬로미터를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문명의 통신 속도를 2배 이상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전령. 말은 흰 김을 내뿜고 역참마다 새로운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빨간 점이 이동하듯 정보가 초고속으로 징기스칸에게 도착합니다. 이 정보망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움직임, 물자의 수급, 상업거래, 세금 관리, 적국의 동향까지 모두 이 체계를 통해 중앙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로지스틱스, 정보기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징기스칸의 실용주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몽골군은 전쟁에서 패퇴하는 척 하다가 적을 깊은 지형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되돌아와 포위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가짜 도주 전술은 단순한 전장의 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도 행정에서도 외교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사용됐습니다.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움직이는 방식. 오늘날 기업 전략에서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종교 포용입니다. 몽골 제국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종교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철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교는 도시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이죠. 각 지역 종교 지도자를 포섭하는 순간 도시 전체가 지도자 없이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말하는 로컬 리더십 확보, 현지화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구조가 같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제국의 유지입니다. 도시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제국 전체의 경제, 물류, 조세 체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지점이 현대 경영 전략과 겹칩니다. 징기스칸은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의 뿌리는 사실 경제였습니다. 그는 실크로드의 흐름을 장악했고 유라시아의 교역로를 통합했습니다. 전쟁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아가 징기스칸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야사이라는 법전입니다. 이 법은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도둑질, 뇌물수수, 거짓말 등을 극도로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잔혹한 정복자가 동시에 모든 종족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치를 세웠다는 아이러니는 그의 목적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통제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잔혹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정책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사력을 분산하지 않게 하며 정보와 물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였죠. 반대로 항복한 도시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어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 징기스칸이 왜 그토록 빠르게 대륙을 통합할 수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 구축, 실용주의적 리더십, 정보와 물류의 통합, 그리고 공포와 관대함의 조절, 이것이 그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확장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때 사용하는 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물류 체계를 먼저 확보하며 핵심 인재와 기술을 흡수하고 저항 세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압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징기스칸 시대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을 단순한 정복자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방식은 이후 수많은 국가와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잔혹함과 실용주의, 공포와 관대함, 파괴와 구축. 이 상반된 요소들을 동시에 운용하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든 리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징기스칸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잔혹함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제국의 기반 역시 폭력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폭력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인류가 이후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온 시스템의 원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행정, 군사, 물류, 정보, 경영, 그리고 통제의 방식까지 우리는 그가 만든 틀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연 야만적인 정복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은 현대적 시스템 설계자였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 남겨진 그의 흔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됩니다.